아니, 대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한 겁니까? 아니 뭐야?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누굽니까? 여러분, 두 사람 공주아와 양현빈의 15년 만의 재회에 설레셨죠? 근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거기다 지금 두 집안에 역대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대안의 아내와 양동익의 매제가 동시에 사라졌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대를 이은 두 집안 간의 또 다른 바람일까요? 오늘 첫사랑의 그 숨막히는 심리부터 소름 돋는 야반도주 사건까지 담주 예측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시청 댓글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공주아가 양현빈의 진심을 방 안에서 몰래 듣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그러나 아직 서로가 고백한 상태는 아니에요. 첫사랑이 15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요? 추억의 돈가스 집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도 워크샵에 와서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이사님과 공주아 씨라는 선 뒤로 숨어버렸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15년간 머릿속에 박제해둔 그 순수한 기억이 현실과 닿는 순간 깨어져 버릴까 봐서요. 지금의 어색한 침묵은 어쩌면 그 소중한 추억을 지키려는 첫사랑의 애처로운 방식일 수 있어요. 먼저 아는 척하기보다 상대가 나를 먼저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 15년을 기다린 보상을 확신으로 받고 싶은 주아와 그녀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현빈의 망설임은 그래서 더 애틋한 것 같아요. 함께 간 워크샵에서 이사님은 왜 마치 전부터 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하고 주아가 물었죠. 그게 바로 확신을 얻고 싶은 주아의 도발이었던 거예요. 사실 굳이 나 옛날의 현빈이야, 나 옛날의 공주아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유치했지만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흐려지지 않고 지금 그때의 감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서로를 인정하고 알아보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테니까요. 그래도 여자로서 확신이 필요했던 공주아에게 이 워크샵은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친구 팀장이 공주아 들으라고 양이사에게 확인 사살을 해주었거든요.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아직도 좋으세요? 네. 짠! 다시 만나니 좋았어요? 하고 묻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내 아는 소리를 듣는 순간 공주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혼자 몰래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저도 심쿵했어요. 이제 확신을 가진 공주아, 씩씩한 성격대로 진도를 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양현빈이에요. 공주아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 그 외로움을 이기고 호탕한 성격으로 바뀐 양현빈. 하지만 공주아 앞에서만은 여전히 그때의 코찌찔한 중3 소년이 되고 마는 양현빈. 여러분, 양현빈의 이런 심리 이해하시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인 양현빈이 공주아 앞에서 용기를 내고 커밍아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공주아, 나야 나. 난 이제 그때의 코찌찔한 애가 아니야. 널 사랑했고 널 사랑하기에 왔어. 나 널 사랑해. 너도 여전히 날 좋아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런데 앞불사 우려하던 방해꾼이 등장했죠? 아르헨티나에서 차였던 부사장. 현빈의 공주아에 대한 일편단심을 알면서도 두 집안의 악연을 이용해 접근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맞아들고 있거든요. 오지 말라는 워크샵에 굳이 참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양현빈에게 마음이 있는 여자의 질투심이 폭발한 거예요. 양이사의 진심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이사님과 꽁냥꽁냥하려는데 부사장이 나타나서 현빈이를 가로채고 현빈이와 갯벌 놀이를 하고 있으니 그걸 말릴 수도 없어 실망한 그 표정 보셨죠?
앞으로 세 사람 간의 삼각관계가 펼쳐지고 이게 오히려 공주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현빈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두 집안의 속사정이 난감해졌습니다. 공정한이 단 한 표 차이, 그것도 원수 집안인 앞집 한의사 할아버지의 표로 상인회장에 당선되었죠. 양동익이 이기게 해서 공정한 집안의 미움이 더 커지고 그래서 공주아의 입장이 더 어렵게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겨서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위태롭던 공대안의 아내가 집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고는 다른 남자와 튀어버렸어요. 아니, 이 집에 또 바람이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복선일까요? 그런데 앞집에도 난리가 났어요. 양동익 여동생의 남편이 차세리가 빌린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들과 휴대폰 매장의 휴대폰을 훔쳐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말입니다. 아니, 오비일학이라고 공대한 마누라와 양동익의 매제가 동시에 사라졌으니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거라고 시청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공대안이 전에 우연히 밤에 아내가 딴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보았으니 이 동네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양동익의 여동생이 공대안과 우연히 술집에서 한탄하며 술을 마시다가 합석했죠? 공대안이 전화를 받고 나간 후 하는 말이 야, 공대안 내가 너보다 낫다. 남편이 바람이 난 건 아니거든이라고 한 것도 떡밥이에요. 작가가 그냥 이 대사를 넣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바람이 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두 집안 간에 대를 이어 바람이 난 거니 정말 통곡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야반도주해버리면 그게 상간죄로 잡혀 들어갈 일이잖아요. 공대한 마누라는 자기라 부르는 남자와 함께 강화도에 미장원을 차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집안의 악연이 겹치는가 끔찍합니다. 작가는 이 복선을 어디에 사용하려는 걸까요? 정말 추측이긴 하지만 도리어 어릴 때 오빠 동생하던 남은 두 사람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결혼하도록 만드는 복선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결혼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가에게 알려주어야겠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어리석은 바람난 김보정이 사실은 사기꾼에게 속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미장원을 계약하되 그걸 그 남자 명의로 하게 되었고 결국 홀라당 뺏기고 빈손으로 용서를 빌러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 방송은 현빈의 마음을 알아챈 공주아와 질투심이 되살아난 부사장의 현빈쟁 탈전이 본격화되고 공주아가 옛날 자신을 위해 만든 손수건을 들고 온 것에서 주아의 마음을 알아채는 양현빈의 모습, 상임 부회장이라는 직함이라도 얻어서 시의원에 나가보려는 양동익 내의 눈물겨운 읍소작전, 공대안의 마누라와 양동익 여동생의 남편이 바람난 당사자들일지 또 양은빈의 공우제를 향한 무모한 대시가 계속되면서 안방극장을 로맨스와 재미로 가득 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희는 매일 쇼츠로 돌아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본방까지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드라마 센스 롱폼과 쇼츠 시청과 댓글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